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외 많이 받고 싶잖아요. 우리 프리랜서 아나운서분들, 쇼호스트분들, MC분들 어떻게 해야 섭외가 잘 되는지에 대한 에이전시 대표로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오늘은 약간 태도, 에티튜드에 대한 내용이니까 실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3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시면 지금보다 최소한 3배 정도는 섭외가 잘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프리랜서잖아, 프리랜서. 우리 아나운서분들, MC분들, 뭐 쇼호스트 등등 또 강사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생각보다 이거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연락 잘 되기. 여러분, 이 연락이 잘 된다는 거는 프리랜서 분들한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섭외를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데 보통 카톡이나 뭐 전화, 문자로 남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뭐 밤 9시, 밤 10시 뭐 하물며 다음날 오전에 답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회는 연락이 잘 된 분들이 먼저 선택이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유가 아니야. 우리는 아이유가 아니고 전지현도 아니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제깍제깍 답을 해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스케줄이 가능한 분들부터 보통은 섭외 그 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연락이 잘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아, 요즘 저는 SNS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뭐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 아, 무슨 말이야 진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이유 아니고 전지현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내가 연락이 바로 안 돼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나를 좀 기다려준다 정도의 이 짬바가 되기 전까지는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당장 연락이 안 돼도 어차피 내일 또 만나잖아.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연락이 안 되면 이 친구를 믿고 내가 섭외할 수 있을까? 갑자기 섭외를 완료했는데 당일날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은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답이 빨리빨리 안 와. 그러면 섭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이 잘 되는 게 생각보다 프리랜서 덕목 중에 이 태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기. 웃긴 게 뭐냐면 만나보면 하루 종일 폰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막상 섭외 연락을 하면 대표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하느라고 못 봤어요 이러면서 답이 또 없어. 평소에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알거든요. 바쁜 척해도 굉장히 시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고객사, 클라이언트 같이 한 번 이상이라도 일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제깍제깍 받고 답을 빨리빨리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섭외를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째 가겠습니다. 경력 바로바로 정리하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 무언가 일을 하고 나서 바로 프로필에 정리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소속 MC분들은 그래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하도 너 프로필 바로 업데이트 안 하냐, 이래 섭외 되겠냐, 이래가지고 뭘 해먹겠냐라고 하니까 우리 소속 MC들은 저한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행사 끝나거나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사진, 영상 정리해서 프로필 파일을 업데이트해서 저희 회사로 다시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MC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생각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 이 정리가 카테고리별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업데이트를 하면 안 돼. 이제 처음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우선 양으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들을 우선 업데이트를 계속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뭘 해야 되냐? 1번, 레퍼런스를 올릴 채널 하나 만드신 다음에 행사의 종류, 방송의 종류, 강사분들이면 뭐 강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영상을.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프로필 파일에 역시나 카테고리별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행사를 해. 근데 정부 행사도 종류가 진짜 많죠? 뭐 시상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간담회가 있을 수도 있고, 토크 콘서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토크 콘서트를 한 3회 이상 이제 했어. 그러면 카테고리 따로 빼셔야 됩니다.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무슨 행사 링크, 무슨 행사 링크, 아니면 사진이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시상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 입장에서 난 시상식이 좀 잘해 내가. 그러면 시상식 페이지 하나 따로 빼셔야 돼요. 사진 하나 넣고 프로필 내용
보통 어떤 행사를 했는지 영상까지 쓴 베스트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왜 치트키냐면 예를 들어서 섭외가 왔어. 시상식 행사인데 이날 일정 되세요? 내가 돼. 그러면 프로필을 지원을 하겠죠. 혹은 그 대행사나 뭐 고객사가 우리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때 이제 제안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담당자가 보통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선택권자한테 이런 MC가 있습니다. 이런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런 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친구를 왜 추천하고 올렸는지를 그 담당자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종류의 행사를 많이 한 카테고리만 딱 링크를 드래그해서 바로 담당자한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여러분 경력 일일이 하나하나 시상식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돼.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항상 뭘 주의해야 되냐면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섭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의 일을 하나라도 덜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섭외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여기 안 적었네. 섭외 잘 되는 방법.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잘하는 MC들이 저희 회사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도 간담회 행사, 뭐 연예인 토크 행사 그러면 그 관련 경력을 딱 링크를 저한테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도 고객사한테 이 MC는 이런 경력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하고 저의 일을 한 번 덜어주는 M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기 너무 편하지.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안 해. 다 귀찮나 봐. 섭외가 뜨면 지원은 하는데 프로필 업데이트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섭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쉬는 날, 노는 날 어디 꽃놀이 그만 가시고 집에 앉아서 아니면 카페 가셔서 노트북 켜고 그간의 나의 경력을 꼭 카테고리별로 업데이트를 하셔라. 알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3번입니다. 시간입니다. 자, 시간. 뭐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건 프리랜서들한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일찍 다니는 거죠, 일찍. 근데 여기서 일찍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약속 시간, 콜타임이 1시야. 그러면 1시에 잘 도착을 했어. 이거 일찍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 시간에 간 거야. 근데 물론 제 시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외가 잘 되고 섭외를 하고 싶은 프리랜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1시에 콜타임이다. 그러면 보통 30분 전에 먼저 도착들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뭐 저희 같은 에이전시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사실 30분 전에 일찍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한들 오늘 같이 하는 분이 일찍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담당자들한테는 그만큼 평온함을 주는 치트키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찍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이해는 해. 보통 우리 MC나 아나운서분들은 행사나 방송할 때 헤어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의상도 잘 예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 준비 시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일찍 가는 게 아침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벌려면 해야지. 우리 거저 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섭외가 됐고 콜타임이 1시야. 그러면 1시 딱 맞게 도착하려고 하잖아요. 주차하고 혹시라도 뭐 교통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다 도착해서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늦어.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다니셔야 여러분이 이렇게 섭외가 잘 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프리랜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피드백이 저희 회사 쪽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끝났어. 방송, 뭐 강의, 행사 잘 끝났어. 본인도 잘 만족하고 나왔어. 근데 담당자가 전화가 오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대표님 그 아나운서 분이 사실 오늘 1시 콜타임이잖아요. 그런데 1시에 오시긴 했거든요. 네, 근데 왜요? 했더니 근데 오셔서 의상을 갈아입으신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서 한 10분, 15분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1시에 내가 도착은 했어. 근데 그 도착한 상태가 완벽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인사한 다음에 뭐 화장 고치려고 하고 옷 갈아입고 가고 그 다음에 오면 10분, 15분 딜레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벽한 상태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MC한테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는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 안 쓰면 그만이지. 근데 이렇게 회사한테는 다 연락이 와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나의 평판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 때문에도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잘해도 내 평가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연락 잘 되는 거, 경력 바로바로 카테고리별로 업데이트하는 거, 마지막 시간, 콜타임보다 항상 30분 일찍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다닐 것, 플러스 완성된 상태로 인사드릴 것. 이것만 잘 지키셔도 사실은 섭외가 계속 나는 MC, 프리랜서 아나운서, 강사 통역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프리랜서를 꿈꿔. 그러면 요거 기억하셔서 빨리 퇴사하고 우리 빛나는 MC 오시면 되거든요. 안 오셔도 괜찮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기본적인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지키는 프리랜서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